안녕하십니까, 희양님. 안녕하세요. 오늘 옆에 새로운 분이 그렇지.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뭐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 자주 모여서 운동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유튜브를 또 먼저 시작하셨던 인플루엔서 불꽃남자 불꽃슈터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농구는 신발로 하는 것이다. 불꽃슈터입니다. 네. 오늘 사실 희한님하고 저는 굉장히 좀 막역한 사이인데요. 거의 뭐 하루에도 이 농구 이야기, 농구화 이야기, 그리고 또 때로는 또 삶의 고민이나 이런 희노애락을 좀 한 10년 가까이 해왔었어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먼저 시작했지만 그때도 옆에서 같이 상의하고 뭐 도움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사이인데, 언제부터 우리가 이제 희한님이 이제 시작을 하셨고 꼭 우리 한번 의기투합해서 뭉치자 해가지고 하다가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근데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런 희한님의 이런 채널에 나오게 된 것도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슈터님이 어떻게 보면 저희 선배님이시죠.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선배님으로 봤을 때 저희 채널이 좀 괜찮은지. 어떠십니까? 네, 일단은 이 희한님 채널도 저도 자주 보지만, 희한님이 추구하시는 게 이런 어떤 신발의 히스토리, 그리고 신발의 어떤 기술적인 그런 부분을 굉장히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니즈에 그런 걸 많이 좀 잘 설명해 주시는 것 같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뭐 희한님도 동호인이시지만 이제 저는 농구 선수 경력까지 해서 한 30년이 넘었는데, 약간 좀 핵심만 퍼포먼스적으로 하는 그런 리뷰가 좀 많았는데, 희한님을 이렇게 보면서 항상 제가 이렇게 신발이 나오면 희한님께서 정보를 잘 아시기 때문에 구독자분들한테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색깔 있는 그런 채널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슈터님 같은 경우에는 또 한 줄 리뷰, 이게 또 굉장히 또 슈터님의 또 아이콘이기 때문에 참 어렵사리 드디어 성사가 돼서 진짜 기쁘다. 맥동 PD 그럼 오늘은 무엇을 리뷰해 주시기 위해서 두 분이 함께 나오셨습니까? 멘트 해주십시오. 네, 제 채널에서도 리뷰를 했었지만, 이 희한님과 사실 이 농구화 얘기를 하면 90년대부터 거의 지금까지 거의 한 90% 이상의 신발들을 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정보와 자산,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줌플라이트 5에 대해서 제가 소장하고 있는 모델을 직접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신발은 지금 이야기하면 국민 신발이니까, 그리고 우리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잖아. 이것 때문에 아낀 거라고. 지금 한 명이 아닌 두 명으로 지금 시작하는 거지. 이 신발이야 뭐 설명할 게 없지. 사실은 뭐 제 채널에도 또 나와 있지만, 이거 말고도 뭐 흰색에 빨간색 컬러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아이디 서비스라고 해서 본인이 원하는 컬러와 그리고 여기에 스펠링 그리고 백넘버까지 다 기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 신발도 직접 다 소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발 소개를 해야 되겠죠. 그럼요. 네. 네. 그거는 줌플라이트 5. 출시년월은 1997년.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줌플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선수를 벤치마킹해서 만든다고 했잖아. 그래서 줌플라이트 5 같은 경우에는 제이슨 키드. 그 당시 번호가 5번이었어. 근데 공교롭게도 얘가 피닉스 선즈로 트레이드를 하면서 32번으로 번호를 바꾸게 되거든. 근데 일단 신발은 5번 줌플라이트 5. 그 당시에도 나왔던 플라이트 시리즈 중에서 최상위급 모델이었던 플래그십 모델이었거든. 근데 당시 가격이 전 제가 기억하기로는 99,000원으로. 네, 저도 99,000원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사실 그 당시 제 기억으로 저는 이제 오리지널 시리즈가 나왔을 때 선수였거든요. 그 당시 딱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게 농구화야? 뭐 이런 좀 이질감, 그리고 아웃솔 자체가 뭐 희아님도 느끼시겠지만 농구화의 이런 약간 좀 이 아웃솔 패턴이 어떤 거였죠? 이게 스프린터 스파이크에서 나온 디자인이죠. 제가 그 당시에 이 신발을 신었을 때 접지가 정말 좋았고요. 이 농구 선수들이 가장 중시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접지인데, 네. 그 당시에 이 신발이 정말 다른 신발들보다 압도적으로 접지가 좋았었던 것 같아요. 희아님도 그렇게 느끼셨나요? 맞습니다. 맞아요. 뭐 이건 따로 논할 게 없지. 접지 같은 경우에도 뭐 이 정도 접지면 그 당시에는 뭐 거의 뭐 압살각이었지. 다른 신발 그 당시에 나온 걸 비교할 만한 게 있나요? 조단 12 그리고 이 녀석. 그죠. 그 다음부터는 거의 다 테이크다운 모델이었기 때문에
또 이 신발의 굉장한 장점이었던 게 그 당시에 거의 쿠션을 압살해버리는 느낌이었거든요. 그치. 그 당시 보급형 신발들은 다 아시다시피 그냥 에어 조금 보이고 네, 맞아요. 네, 에어맥스 같은 그런 뭐 전장 에어맥스나 이런 신발들도 이 정도의 쿠션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뭐 요즘이야 워낙 뭐 상향 평준화 돼가지고 뭐 이 신발을 대체할 수 있는 신발이 많겠다고는 하지만 그 당시에 이 신발은 거의 독보적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가격도 보면 99,000원이었지만 요 밑에 있던 신발 간극이 1, 2만 원 차이가 났었지만 그 1, 2만 원 차이가 엄청나게 컸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디자인도 그 당시 되게 좀 시대를 앞서 나간 약간 외계인 같은 디자인이었던 게 그쵸. 이 파리 눈깔. 네. 네. 저희는 이제 파리 눈깔이라고 하지. 이 신발이 그 당시 농구 선수들 사이에서도 이게 농구화야? 그걸로 처음엔 농구 선수들이 이 신어보기 전에는 많이 안 샀었어요. 이게 심지어는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홈플러스에 조단 10이랑 같이 뭐 반값 할인해서 매대에 올라가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큰 인기를 못 끌었던 신발인데 이게 역주행을 하게 된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지. 뭐 신발 이제 디자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디자이너가 누군지 한번 얘기를 하게 되면 디자이너는 얘기할 거 없잖아. 늘 에릭 에이바. 디자인은 처음에 나왔던 줌플라이트 95 거기서 디자인을 좀 많이 가지고 왔어. 그래서 요 파리 눈깔이 요게 이제 벅아이라고 하잖아. 요것도 줌플5에서 있던 스테빌라이저 갖고 온 거고 지금 이제 슈트님 이거 이래 보면 우리 그 당시에 나왔던 에어 모브업 템포 거기 보면 이제 에어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그때 우리 한 번씩 농담하고 그랬었잖아. AIR처럼. 네. 근데 요게 사실은 플렉스 그루브지. 신발이 잘 구부러질 수 있게끔 요렇게 만든 사이드월 이 미드솔 그런 다음에 TPU 쉔크 그리고 에어는 말할 것 없이 전장줌이에요. 그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슈트님이 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피팅 관련해서도 운동화 끈이 무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근데 요 9개 중에서 정말 눈여겨볼 만한 게 뭐냐면 요 4개 플라스틱. 요 아일랜 4개가 운동화 끈이 미끄러지지 않게 결속력을 강하게 해주게끔 특별하게 고안한 디자인입니다. 직접 신어보고 경기를 했을 때 네. 이런 게 많이 뛰어났나요? 착화가? 네, 일단은 이 신발의 특징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슈레이싱이 9개인데 요즘 신발의 이런 로우컷 모델들은 거의 정말 없으면 5개 기본적으로 6개 그리고 많아야 7개거든요. 맞아요. 근데 9개를 했다는 건 그만큼 굉장히 촘촘하게 짱짱하게 잘 빈틈없이 해주고요. 그리고 아까 희아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이 측면에 가드 부분이 좀 이게 요즘 신발보다는 조금 두툼하고 좀 묵직하거든요. 근데 이런 인조 가죽의 부드럽지 요즘 신발에 비하면 좀 뻣뻣할 수 있는데 맞아요. 이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 많은 슈레이싱이 보완했다. 만약에 이게 9개가 아니고 6개 정도였으면 이런 퍼포먼스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특히 요게 그 원작이 두 컬러가 있는데 요 흰색이 좀 그랬었어. 그 검정색이 나왔었는데 검정색은 요거보다 조금 덜했어. 나는 개인적으로 검정색 신발을 많이 신으니까 난 이 약간 세무 같은 네, 맞아요. 두라벅. 예. 아, 색깔마다 착화감이 다르죠. 야, 약간 달랐어. 소재가 소재가 좀 달랐어. 그리고 요 신발보다 요 색깔보다는 그 원정색인 검정색이 약간 하늘하늘하고 좀 부드러웠던 걸로 나는 기억을 해. 제가 또 이 끈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요즘 나오는 이제 저는 좀 편하게 우동끈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근데 요즘 나오는 끈보다 조금 얇습니다. 이 줌플끈이 그 당시에도 줌플끈이라고 해서 네, 맞아. 매물로 나오는 네, 맞아. 그런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 있었고요. 이게 만약에 요즘처럼 뭐 요즘 르브론 21 같은 그렇게 두껍게 나왔으면 또 이런 퍼포먼스가 안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요 녹색 그리고 설포에 있는 제이슨 키드. 그러니까 요게 슈타니 요거는 레트로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요거는 딱 그대로 복각한 레트로야. 제가 정확히 아는데요. 네. 이 오지는 이 설포가 일체형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네. 여기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설포인데 오지는 이 메쉬형 설포는 맞는데 독립이 되어 있었고요. 그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한 폭이 한 3, 4cm 정도로 고무 밴딩이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있었어요. 스펙 혹시 희아님 일단 먼저 한번 설명. 스펙이야 뭐 얘기할 거 있겠나. 전장 줌이요. 그리고 TPU 쉔크. 어퍼도 보면 플렉스 그루브 라인을 살렸지. 그런데다가 신발 이 토박스가 보면 굉장히 완만하고 넓잖아. 이런 디자인을 갖고 있는 신발이 그 당시에 잘 없었어. 그래서 아시아 사람들 그리고 한국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형태의 실루엣을 가지고 있는
신발이지. 전장주메요. 그때 당시 이 신발은 뭐 거의 물침대 쿠션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니까요. 거의 쿠션은 뭐 요즘 신발보다도 훨씬 더 체감력이 좋고요. 뭐 요즘에 뭐 희아님도 아시겠지만 뭐 상브로딩, 하브로딩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이 당시에 이 주메어는 정말 그냥 뭐 물침대 같은 느낌이었고, 약간의 그 특징을 꼽는다면 이 오프셋이 살짝 후족부가 조금 낮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오프셋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줌웨어 자체가 얇기 때문에 그렇게 오프셋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 이 줌웨어를 깔고 신발 후족부를 조금 높이면 되는데, 근데 이게 나중에 에어가 길이 좀 들고 이러면 이 전후 움직이는 그런 플로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근데 신발 쿠션은 뭐 스펙은 깔 게 없어. 그럼 슈터님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는. 이게 간혹 좀 발볼이 좀 넓으신 분들은 이게 사이드 부분에 막혀 있기 때문에 많이 크게 신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수들은 조금 다 말랐기 때문에 선수들이 신기에는 정말 부족하지 않은 정말 좋은 신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신발을 사실은 네. 원작 나왔을 때 검정색을 여러 족을 샀었어요. 되게 쌌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결국은 다 안 신고 누구 주고 이랬어요. 왜냐면 여기가 너무 놀아가지고. 나 같은 경우에는 이 신발이 극강의 피팅을 준다고 이야기했는데 난 여기가 너무 놀았거든. 근데 쿠션 하나만큼은 96, 97 그리고 조던 12의 전장 주메어 쿠션은 거의 뭐 깔 게 없지. 색상은 요거 두 개밖에 안 나왔다. 원작은 검정색이랑 흰색의 파란색, 그리고 요 흰색의 남색. 그 외의 색상은 본 적도 없고 사실. 그리고 레트로가 여러 번 되면서 다른 색상들이 좀 나왔었지. 이 줌풀 5가 나왔을 때 네. 뭐 스토리하게 말해줄 수 있으실까요? 제가 본 바로는 이게 그 당시에 요 파리 눈깔 이 디자인이 네.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센세이션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90년대 그때 이제 고글을 쓰는 게 좀 많이 트렌드가 있었어요. 뭐 카림 앞글 잡아도 네, 그렇죠. 고글을 썼고요. 그리고 그 당시 제가 농구를 할 때 제 선배 중에 눈이 정말 안 좋은 선배가 정말 고글을 썼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NBA에서도 뭐 고글 쓰는 선수가 있었다는데 그 고글을 형상화해서 뭐 이거를 이렇게 디자인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좀 그 점이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디자인을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은 제이슨 키드가 이후에 시그너처를 나이키에서는 한 개밖에 안 만들어. 요거 다음에 줌 키드라고 나오는 신발인데 그것도 에릭 에이바가 만들었지만 그거 이후로는 나이키를 떠나게 돼. 그래서 이 신발이 2001년 그리고 2003년, 2005년, 2006년 4기업으로 2006년까지는 꾸준히 제이슨 키드라는 이름으로 나오다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이제 좀 들고 왔죠. 네. 이 같은 신발이야. 같은 신발인데 이름이 달라. 약간 좀 다르겠지. 이거는 줌 업템포야. 약간 설명을 하자면 일단 첫 번째 풀탭이 없어졌고 이쪽에 보면 로고도 없어졌지.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제이슨 키드 로고도 없어지고 여기는 그냥 나이키 줌. 소재도 다릅니다. 제이슨 키드가 그 당시에 피크라는 중국 회사로 넘어가거든. 그러면서 내 생각으로는 그 당시에 나이키랑 아마 결별을 했을 거야. 이런 로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계속 레트로가 되다가 나중에는 줌 업템포라는 전혀 다른 이름의 이런 같아 보이지만 다른 이런 신발로 만들었던 거지. 그래서 요거 큰 차이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요 아일렛이 원작은 4개인데 얘는 마지막에 1개밖에 없어. 이 신발이 일본 같은 경우가 왜 깊은 연관성이 있냐면 2003년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만 요 특별 컬러가 나왔었고 2005년에는 NBA 처음으로 일본인 최초로 NBA에 입성을 하게 되는 타부세 유타, 그 사람의 뭐 개인 시그너처격이라고 할 수 있는 줌 브레이브 모델의 모티브가 되는 신발이기도 해. 줌 브레이브가 줌 플라이트의 그렇지. 오마주를 해서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모양이 보면 거의 비슷하잖아요. 거의 여기, 비슷하죠. 네. 아웃솔 패턴도 그렇죠. 반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 신발도 내가 알기로는 5 시리즈까지 나오고 뭐 사라지게 되거든. 근데 이 신발의 영향력이 그 당시에 엄청나게 지대했죠. 근데 사실 이 신발은 처음에 나왔던 출시해 때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역주행을 한 거지. 역주행을 왜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의 신발들 중에서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는, 농구적으로 얘기하자면 멀티플레이어 같은 뭐 가드 포워드 센터
이런 것들을 다 총망라하는 그런 느낌의 뭐 접지, 그 다음에 쿠션, 그리고 피팅감, 다방면의 퍼포먼스를 내는 신발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이야 뭐 웬만한 중급 시그네처들도 다 좋잖아요. 지금 살라 그러면 고민을 엄청 해야 되죠. 거의 웬만한 패턴들도 다 접지가 다 좋게 나오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뭐 희아님도 아시겠지만 웬만한 모델들이 지금처럼 막 경량화되고 되게 막 군더더기가 없는 그런 모델들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게 그냥 정말 출중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 역주행의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굉장히. 디자인 자체가 그 당시도 되게 예뻤고요. 네. 그리고 지금 코비 신으면 뭔가 너무 잘해 보이잖아요. 네. 그 당시에 이거 신으면 그냥 시선이 그냥 앞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나라 TV에서도 줌플라이트를 많이 신었다고. 일단 선수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면서 이 신발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좀 아재 우리 볼러들 네. 거의 이상민 선수의 독보적인 그런 애용 신발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승현 가드 그 선수도 이 신발을 굉장히 많이 신었고요. 뭐 그 당시에 웬만한 KBL의 가드 포워드 그리고 현지업 선수도 이 신발을 신었었습니다. 뭐 그 당시에 이 신발은 지금의 코비 6 같은 거의 뭐 그냥 프로 선수에서부터 엘리트 동호인까지 이 일본에서 막 구하려고 장난 아니었어요. 특히나 또 한국에서 유명해진 이유가 또 따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근데 그것도 뭐 있겠지만 내 생각으로는 발볼도 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완만한 하고 둥근 토박스 요게 조금 좋지 않았나. 그리고 9개나 달려있는 요 피팅감. 그리고 하나 여기가 또 되게 그때 단단했잖아요. 네, 이 부분이. 네, 네, 네. 이 부분이 진짜 단단하거든. 발목 부분도.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에릭 에이바가 이 신발 만들 때 정말 제이슨 키드랑 정말 연구를 많이 하면서 만들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해. 일단 신으면 그냥 걷기만 해도 쿠션이 그냥 느껴져요. 그렇지. 네. 그 당시에 이런 퍼포먼스를 내는 신발이 정말 많이 없었습니다. 장점이요? 네. 뭐 제가 입이 막 닳도록 네. 얘기하지만 네. 일단 뭐 그 당시로 돌아갔을 때 느낌으로 쿠션 그리고 접지 네. 뭐 단점이야 당연히 있는 신발인데 거의 뭐 깔 게 없는 신발이었다. 전 레트로가 만약에 나온다면 깔별로 다 사놓고 싶습니다. 뭐 나는 제이슨 키드를 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선수라서 사실 이거는 팬심으로 사도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고 충분히 향수를 일으킬 만한 그 당시에 우리가 한참 농구가 유행했던 프로 선수들이 정말 많이 신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더 성품적인 인기를 끌었었기 때문에 이거는 추억 감성용으로나 스펙상으로나 나무랄 데가 없는 신발은 무조건 맞아. 그래서 슈트님 말씀하는데 극 공감하면서 장점은 이야기할 게 나도 따로 없을 것 같아. 근데 단점이라면 이거 뭐 내 신발로 이야기할게. 요 부분이 미드솔 이게 사이드월이잖아. 이 부분이 조금 잘 잡아주고 잘 구부러지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나중에는 막 이렇게 떨어져.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좀 안 좋아. 그리고 이걸 토 범퍼라고 하는데 원만하고 이렇게 높게 올라와 있으니까 사이즈가 조금 크게 신잖아. 그럼 여기 이렇게 눌려. 그리고 벌어지죠. 맞습니다. 그래서 요게 나중에 신으면 옛날에 그 당시에 이 신발을 신었던 사람들이 막 이래 앞에 코 밟히고 이러잖아. 그럼 여기가 막 다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느들느들하게 벌려져 있고 맞아요. 이랬었어. 요게 조금 안 좋아. 그리고 여기 스크래치 당하면 이거 보이잖아. 딱 얘가 있네. 비기 실탁하는 거. 그거 외에는 참 또 아웃솔이 살짝 좀 지우개 감이 좀 있었었죠. 네, 내가 지금 그거 말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끈질끈질했는데 네. 이게 몇 번 안 신은 거거든요. 근데 정말 이게 칼 날을 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정말 아웃솔이 갈려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몇 번 안 신어도 그냥 빡게임으로 한두 게임 신으면 그 다는 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뭐 희아님도 공감하시지만 우리 격동의 90년대는 시멘트 바닥이 많았거든요. 근데 시멘트에서 신으면 거의 그냥 지우개입니다. 이게 이 신발의 가장 단점 중에 하나죠. 자, 슈테님부터 먼저 멘트 해주십시오. 저희 게스트인데. 네. 여러분 이 줌플라이트 5 다 공감하실 거고 너무나 그립고 신고 싶으실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원판으로 한번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또 다른 면으로는 이게 약간 요즘 스타일로 프로트로 버전으로 조금 더 오. 뭐 어퍼나 뭐 퓨즈 어퍼라든지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사이드 부분은 조금 더 얇은 고무 소재의 뭐 케이지 요즘 굳이 비교한다면 뭐 GT 컷 네.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나와준다면 뭐 굳이 키드라고 안 해도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말씀 중에
지금 이야기하셨지만 이번에 GT 거 3 요게 요번에 올스타 좀 있으면 뭐 하는데 그때 요 디자인이랑 GT 거 3랑 콜라보해서 또 나오기도 한데 프로트로 진짜 나름 괜찮은 쌈박한 아이디어입니다. 난 왜 그런 생각을 못했지? 근데 나는 이 신발을 명기이기도 하고 추억에 많이 젖어 있던 신발이기도 한데 내 발에는 사실 안 맞았거든. 근데 나는 프로2로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 레트로는 슈트님 근데 이렇게 레트로를 해줄까요? 나이키가? 좀 어렵지 않겠나? 지금 제가 인스타를 이렇게 해외 인스타를 보면 네. 이 신발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이 외국 유저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레트로를 해달라 하는 그런 니즈를 제가 외국 인스타에서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면 좋겠죠. 나도 일단 나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나는 나오면 원작은 이 검정색 있잖아. 우리가 사진으로 처리할 거지만 이 색상이 한 번도 레트로가 된 적이 없어. 나는 개인적으로 미안하다 검정색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것도 하필 또 검정색이야. 검정색 컬러가 나온다면 이 색깔은 아닙니다. 일단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앞서 이제 영상에서 저희가 미리 예고를 했다시피 줌플라이트 그리고 제가 정말 예전부터 유튜브 하시기 전부터 많이 교류를 했던 저희 슈트님이랑 제가 이제 영상을 하게 되면 꼭 한번 해보자, 꼭 한번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오늘 어렵사리 불렀는데 이렇게 흔쾌히 또 응해 주셔가지고 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영광입니다. 제가 감사하죠. 저는 진짜 영광입니다. 그리고 일단 했습니다. 네네. 일단 했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청자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드신지 안 드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거의 같은 세대, 같은 시대를 같이 다른 영역에서 운동을 하면서 느껴왔던 신발이고 굉장히 국민 신발이라서 저보다는 깜짝 콜라보로 두 명이서 하는 게 어떨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2부 영상에서는 운동화, 특히 농구화를 가지고 이제 대격돌을 한번 해보셔야죠. 네, 너무 좋고요. 저 한마디만 이렇게 곁들여도 될까요? 네, 하십시오. 제가 오늘 사실은 제 채널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줌플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다뤘거든요. 네. 근데 아까 줌 브레이브 얘가 나왔는데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이 줌 브레이브에 대해서 한번 다뤄달라 이런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 집에 줌 브레이브가 1부터 제 기억으로는 5까지 5개가 다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서너 개가 있어요. 네. 그거를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다면 제가 다음에 또 가지고 와서 희아님과 여러분들의 향수를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야, 뭐 괜찮죠. 이거 짠 거 아니고 제가 오늘 즉흥 지금 즉흥적으로 던지는 멘트입니다. 네. 줌브레이브 집에 근데 줌브레이브 다 있어요. 거의 다 줌브레이브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고 희아님도 아시겠지만 줌브레이브가 이거 이후에 엄청나게 히트를 친 거 맞잖아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또 얘기가 길어지네요. 이게 또 얘기만 하면은 또 한 번 모이겠네요. 일단은 뭐 요 정도까지 하고 또 2부에서 다시 한번 슈트님이랑 콜라보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